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충분한 휴식이나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휴식이 부족해서 오는 건이나 인대 쪽에 상태가 불량한 상태에서 뛰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결국에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명확하게 A는 B다라고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 원인을 여러 가지를 이제 수의사를 통해 가지고 듣는다면 그 부분, 그 다음에 그 경주시에 말이 일정하게 뛰는 건 아니거든요. 걸음걸이, 스텝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디딜 때 주로 상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지나 이런 부분을 주로 관리 쪽에서 잘 해놓더라도 사실은 밟고 지나가고 나중에 또 상태 그 시점에서는 조금 예를 들어서 좀 얇아져 있다든지 이런 상태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아주 불운한 경우인데 그럴 때 이제 거기에 잘못 딛는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함수율이 높아가지고 예, 주로 상태가 아주 젖은 상태에서 약간 미끄럽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상태라든지 그건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수 부분인데 기수의 어떤 기승술이나 자세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말에 최대한 가지고 있는 그 부담 위에 체중이나 이런 그 부담 중량 부분을 최소한으로 전달되도록 해서 타는 게 결국에는 그 기승술이 좋은 기수인데 그런 뭐 수준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기수의 또 순간적인 말몰이 때문에 이제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런 또 위치에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그다음 뭐 외국 거랑 비교를 하면 주행 방향도 영향이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왼발 쪽에 좀 많이 나온다는 그런 그 우리가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다 보니까 코너에서 왼쪽 많이 쓰고 결국에 뭐 걸음을 바꾸긴 하지만 또 뭐 시계 방향으로 도는 쪽에서는 또 오른발이 또 많이 생긴다는 얘기도 해요. 그건 뭐 약간 그게 명확하게 그거다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그런 추정입니다. 예. 그리고 부담 중량도 네. 저희는 없다고는 어디서든 얘기는 안 했어요. 그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복합적으로 결국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지. 근데 이제 왜 그러면은 마주나 감독은 그런 시각으로 볼까 했을 때는 사실 그 말의 상태라는 거는 그 변화하는 거를 사실 본인 외에는 몰라요. 옆에 사람들은 다 그 관찰하는 제3의 관찰자지 그 속 어떤 상태를 정확히는 모르거든요. 근데 변화된 거는 부담 중량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중량만은 특히 원인을 자꾸 거기에 많이 둡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이해시키면 결국에 부담 중량 이외의 부분은 관리자 몫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있어요, 본인들은.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죠. 예, 핑계를. 결국엔 가장 좋은 핑계가 그거라고. 근데 그거는 누구도 그 규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요, 제가 정말 팬으로서 예. 그 말씀하신 부분은 이 말씀하신 분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경마를 하는 시행에서는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은 부담 중량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는 경마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부분하고 하나는 현실에 대한 부분인데 일본에서 1970 몇 년인지 지금 갑자기 제가 까먹었지만 10포인트가 66.5kg 받고서는 다리 부러져서 죽었을 때 그 후에 그 다음부터 일본에서는 핸디캐퍼들이 부담 중량을 고중량을 안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가고 그리고 전 세계 어디나 지금 부담 중량을 물론 뭐 터키나 이런 데는 뭐 60kg 넘게 가는 데도 있는 건 알아요. 하지만 미국 우리가 저기 하는 더트 경마에서 60kg 이상의 부담 중량을 주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거죠.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도 근데 그쪽이 기록이 우리보다 10초가 빨라요. 2000m 기준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저 사람들은 과연 그걸 몰라서 그걸 안 하는 거죠. 60을 주던 58을 주던 50을 주던 결국은 승부가 나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빨리 뛰어야 되는 지금 빨리 뛰어서 우리나라 마사회가 2020년까지 파트 2에 진입을 하고 두바이 월드컵이나 뭐 세계 유수의 대회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분 10초의 경마를 가지고
어떻게 들어오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2분 05초 9에 들어오는 말을 2분 8초에 들어오게 지금 부담 중량을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2분 5초에 뛰는 애들을 못 뛰는 애들을 빨리 뛰게 하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저는 핸디캐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저희가 크게 나누면 별정도 사실 그 중량 가감이 있기 때문에 핸디캐핑이라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경마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대상 경주들 핸디캡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많이 지금 그 바꿨죠. 그레이드 뭐 리스티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우리 편의상 그냥 조건 경주라고 한다면 일정한 별정이 됐든 정량이 됐든 이제 조건 경주화 돼 있잖아요. 네. 그죠? 다른 건 차등을 안 두고 연령과 성 위주로 차등을 두죠. 네. 예전에 뭐 ABC도 꼬리표 붙이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그쪽으로 완전히 굳어져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근데 경주 수 배분이 문제긴 해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시행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저희는 경마장이 2개가 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완전 분리되어 있는 형태고 서울 경마장만 놓고 볼게요. 그러면 뭐 2,400도 2,700 바깥에 말까지 합치면 그 정도 규모인데 미국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전에 한 6만 두 정도 1년에 출주했거든요. 지금 작년 거 2012년 5만 7천 두 정도 돼요. 호주가 한 3만 3천에 3만 5천 두 뭐 이렇게 뛰죠. 그 나라의 그 경주 자원이 풍부하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경마장도 뭐 한 미국 150개, 호주가 한 400개 된다 그러면 전국적 규모의 그건 체계거든요. 그거는 전국에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이 다 모이면 중량을 그렇게 차등해서 올릴 필요가 없어요. 실력 차이가 많이 나질 않기 때문에. 그러시면요. 근데 그게 이제 말 수준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경마장이건 그게 그 메인 경마장 쪽으로 가든 그 주어지는 중량은 그 자기네들끼리 그 상대적인 능력 차에 달려 있는 거지. 뛰어난 말도 그렇게 적게 주는데 왜 이렇게 못난 말을 많이 주느냐. 그거는 해당이 되는 어느 나라든 그건 해당이 안 돼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주 핸디캡 그 표거든요. 네. 이걸 보셔도 그렇지만 근데 항상 말씀하시는데 호주를 자꾸 비교를 하는데요. 호주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호주제로라 무슨 얘기인지 저도 이해를 쉽게 하지만 뽑을 수 있는 게 여기니까. 쉽게 뽑을 수 있는 호주인데 왜 미국은 안 뽑으세요? 미국은 핸디캐퍼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핸디캡 경주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핸디캡 경주는 있는데 네. 레이싱 세크러터리가 좋아요. 네. 근데 아주 소수예요. 네. 그죠? 그럼 일본 거는 왜 안 보세요? 일본 거 봅니다. 일본 거 60kg 요새 주는 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그러면 이렇게 저도 야구 좋아하는데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유현진 선수가 갔잖아요. 네. 그죠? 예. 메이저리그에 갔잖아요. 거기 풀이 커요. 네. 우수한 선수들이 네. 많이 있죠. 네. 그 사이에 끼었잖아요. 방어율 기준으로 투수의 실력을 방어율로 본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만약에 핸디캐핑을 한다 그러면 중량을 59에서 57 또는 56 사이에 다 둘 수 있어요. 3kg 내에. 예를 들어 그렇다 그러면 유현진 선수가 우리나라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오든지 아니면 우리 유현진 다음 선수를 거기 한번 데려간다고 해주세요. 비교를 한다 그러면 그 다음 선수가 어디쯤 갈까요? 30위권? 그건 모르죠. 30위권, 50위. 그 근처에 있지 않은 건 확실하죠. 아니죠. 그건 난 모르는 거죠. 걔들이 그렇게 데려갈지 안 갈지도 모르죠. 최양남 선수가 갔었잖아요. 네. 최양남하고 유현진하고는 아니 네. 제가 비교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기량 차이를 기량 차이가 우리가 이제 경주를 14마리를 만들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14마리를 만드는 거 하고 1군이라고 하지만 미국이라는 그 큰 풀에 가가지고 14마리를 모으는 거하고는 편성 강도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편성 강도가 강해지면 중량 차이가 작아지는 것이고 아니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편성 강도가 그건 이해를 해요. 느슨하면 중량 차이는 나는 게 핸디캡 원리거든요. 왜냐? 그거는 어느 나라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보실 수 있지만 우승 기회 균등 제공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려면 그거는 안다고요. 상대적이라고. 상대적인데
왜 꼭 그거를 상향으로 계속 올려서 가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왜 예. 계속 올리냐는 거죠. 그럼 예. 그 예를 들어 우승기의 균등이라는 예. 낮을 수는 없죠. 낮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터프이 나왔는데 60한2 예. 받고 이제 막 싱싱캐시 나왔는데 한 57 이렇게 받고 예. 또 그때 이제 55 그때 대부분만 51, 50 받잖아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예. 50kg 받는 말들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40kg 받아도 예. 사실 터프이 못 이깁니다. 예. 근데 50kg 받는 말을 더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마가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건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예. 가장 최고의 능력말을 한 58, 9 그러니까 웬만하면 60 이하 딱 주고 그리고 그 다음 말을 이제 전체로 토핑 빼준 만큼 빼주고 50kg 받는 말들은 어차피 더 내려줘도 안 되니까 그냥 50kg 주는 거죠. 그러면 일부의 그 마주들 그러니까 50kg 받아가지고 뛰는 말들이 좀 이렇게 자기들이 불이익 받았다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끼겠죠. 근데 어차피 47, 45, 40 그래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왜 그런 말들을 위해서 능력마들을 과하게 핸디캡을 줘가지고 힘들게 하냐 이거죠. 그 핸디캐핑의 기본적인 그 이념은요. 불평등의 평등이에요. 그거 제가 지어낸 말이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아니 들어보세요. 그거는 이론적인 거지만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근데 그런 말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좋은 말들을 망가뜨릴 정도로 이렇게 과하게 줄 필요는 없지 않나 이거죠. 네? 근데 터프인 막 64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동영상 강의도 하셨는데 이론적으로 64.5가 한계다.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동영상에서 그러니까- 동화 팬들 상대로 강의할 때.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터프인 64까지 죽었다. 경주마 중량이라는 입장을 건 보면 상대적인 중량이니까. 네. 물론 그러니까 팬들은 상대적인데. 상대적인 건데,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인데. 능력말을 좀 빼주고 전체적으로 다 빼주고 50kg 받는 분들 그냥 50kg 가는 거죠. 제가 그 사례를 하나 얘기할게요. 그 2003년경이었는데 그때 약간 낮춰주자는 그 전에도 아마 그런 뭐 64, 63 이런 사건 때문에 이제 좀 기조를 좀 바꿔보자는 얘기였었는데 우리 현실을 시행체 입장을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제 기억으로 그때 다 함께 부음, 보헤미안 버틀러, 뭐 아일랜드 피버인가 뭐 이런 말도 있던 시절이에요. 그 핸디캡을 줬는데 아마 58, 59로 3마리 정도를 준 것 같아요. 위에 상위권을. 그때 1, 2, 3 아니면 하여튼 5위권 내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 기억에는. 그 경주 깨졌어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주면 경주 성립이 안 돼요. 경주 성립이 안 되면 그 말은 경주에 못 뛰는 거예요. 시행체 시각이라는 게 뭐냐면 경주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경주 편성을 해야 되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면 감독들이 일부 그 좋은 말을 가진 조교사는 당연히 내 말이 좀 낮게 받았으면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입장에서는 경주도 성립이 돼 그 경주 살리고 나는 적게 받고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다수예요. 또 결국에 그 다수한테도 분명히 기회가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경주 편성 관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고객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원도 적은데 지난번하고는 분명히 다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애들은 빼줘봐야 뻔한 걸 알아요. 저희도. 네? 하지만 더 이상 그 편성에서 변화가 없다 그러면 위에 말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충분히 그래도 또 그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저희가 주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63kg가 그렇게 무리가 되는데 그럼 핸디캐퍼들은 왜 주느냐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연구가 호주에도 있어요. 이게 말이라는 거는 개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딱히 그 말이 받으면 안 되는 중량이라는 건 사실 없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마 체중의 평균입니다. 이건 개체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마 체중의 14% 정도는 감내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500kg 말은 67kg예요. 아마 그런 관점에서 호주가 이렇게 일단은 꼭 이거대로 뛴다는 건 아니지만 기준을 그렇게 두는 이유도 돼요. 물론 그거는 주로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해야 되죠. 근데 이게 그래서 예. 과거에 그런 말의 다리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간 부분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그때의 변화된 요인은 부담 중량이라고 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비난을 받는 것이고, 네? 근데